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드디어 기아의 소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소울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귀여운 모양의 박스카 디자인?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에선 정말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안 팔리는 차. 그쵸? 이 북미 시장에서 소울이 연간 1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그런 인기 차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월 200~300대 가량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차였죠. 기아에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싶었는지 이렇게 3세대 소울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그 이름도 그냥 소울이 아니라 소울 부스터입니다. 뭔가를 증폭시켰다,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또 예전 모델과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기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타이거 노즈죠. 호랑이 코가 그릴이 딱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긴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얇죠. 그리고 양 옆에도 헤드램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아주 길고 납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 모델은 좀 더 땡그란 눈망울의 그런 램프 모양이었다면 이 친구는 얇게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독특하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 아래는 이렇게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 슬롯이 3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부분에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SUV에서 좀 강인한 차량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할 때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소울은 SUV의 느낌을 조금 살리고 싶었는지 강인한 디자인을 차용을 해서 그릴을 크게 갖다 놓은 점이 이전 모델과는 상당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띄네요. 측면부도 한번 볼게요. 먼저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3세대 소울에서 달라진 거, 바로 이 쿼터글라스 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마치 비행기의 그 꼬리를 연상시키는 이 부분에 지금 소울이라고 이렇게 레터링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세대에서는 없었던 재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동적인 모습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 볼륨감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게 보여요. 앞부분에서부터 이 뒷부분 휀다 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살짝 볼륨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딱 곱게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옆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휠 아치 쪽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터치감이 느껴지는 라인입니다. 실제로 굴곡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붓으로 하나 이렇게 길게 그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이 SUV 차량에서 바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놓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소울, 이번 소울 3세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게 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퀴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부 딱 오면 기아의 그 소울 하면 떠오르는 박스카 형태의 직각 디자인이 이렇게 살아나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바로 이 테일 램프가 아닌가 싶어요. 저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했을 정도로 좀 신기한 디자인이었는데요. 부메랑 형태로 이렇게 양 사이드에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윗부분에도 이렇게 길게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여기도 불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불은 또 이쪽에 들어오고 위쪽에만 살짝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은 불빛이 들어오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레버라운드 형태로 차량을 박스카 디자인 형태로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머플러가 이렇게 2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디퓨저가 또 강렬하게 나와 있죠. 보통 SU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차량의 역동성, 그런 전진할 때 강인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이 기아 소울 후면부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차량 안쪽에도 타볼게요. 기아의 소울 내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차 문이 열고 딱 처음에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첫 느낌, 약간 고급스러움이 좀 드는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지금 앞에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좀 독특한 문양이죠. 안쪽에 빨간색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치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양 같기도 하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3포크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믹스매치한 밸런스들이 눈에 띄어요. 가운데 경음기 부분은 아주 상당히 거친 가죽의 느낌이고 반면에 핸들 부분은 부드러운 또 가죽 느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검정색의 이렇게 광택이 나는 소재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안쪽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아래쪽에 있는 스포크 같은 경우는 실버 크롬 형태의 광택이 나는 소재가 또 메탈 부분처럼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좀 새로운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스티어링 휠로 보입니다. 시동을 한번 제가 켜볼게요.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앞쪽에 보이네요. 대시보드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역시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빨간색 스티치 라인 부분이 이렇게 계기판 위쪽에도 덧대어져 있어서 이중으로 보호된다는 느낌도 들고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자아내는 것 같아요. 이쪽 센터 페시아에 보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화면이 크다. 이 화면 바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인데요. HD급 디스플레이여서 화면 선명도나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게 이렇게 3분할이 되어 있어요, 화면이. 이쪽은 지도를 볼 수 있고 이쪽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USB를 통해서. 이쪽에서는 또 운행 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렇게 송풍구가 나와 있는데 이전 세대에서는 이 송풍구가 따로 나와 있었죠. 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3세대 소울에서는 이 송풍구를 품어버렸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에 아예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마치 프리우스 C에서 봤던 모양과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또 이 송풍구 부분 제외하고 동그랗게 광택으로 디자인된 부분은 미니의 모습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공조기 버튼들 있고요. 기어 변속기를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K3에 나와 있는 변속기 노브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부츠 타입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단 자동 변속기고요. 또 이 안쪽에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차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앞쪽에 버튼이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는 디자인 형태네요. 차키도 놓을 수 있고 안에 이렇게 USB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살짝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에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긴 아무래도 뭐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로 보입니다. 또 아래쪽에 오시면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자리 잡아 있네요. 안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은 그렇게 넓은 생각은 안 드는데 좀 깊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제 손가락 하나가 다 펴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깊이로 봤을 때는 팔꿈치 살짝 못 미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차를 딱 타자마자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스피커 부분이 있고 옆에 송풍기가 또 나와 있는데 이 미래학적인 디자인 뭐죠? 손잡이 부분과 함께 나와 있는 거. 네, 이렇게 2열에도 한번 타봤습니다. 2열 처음에 딱 탔을 때 제가 예상했던 건 소울이 좀 큰 차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레그룸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의외로 레그룸은 좀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헤드룸은 허리를 펴고 있었을 때 남성분들이 타시면 조금 좁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2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 스티치 부분들이 2열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좀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스티치 라인 기법들을 2열 시트에도 적용한 게 인상적입니다. 또 2열에서 그 소위 말하는 엉따 있죠. 히팅 시트더라고요. 옵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럼 트렁크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아 소울의 트렁크 부분도 살펴볼게요. 아쉽게도 전동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주어야 하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정도의 공간감이에요. 그렇게 넓다는 생각이 딱 들진 않는데 덮개 쪽이죠. 이것도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여서 이걸 제외하고 또 시트를 앞으로 쫙 폴딩시켜 놓으면 공간감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더블식 덮개 이렇게 뺐고요. 또 아래쪽에도 탈부착 형태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덮개를 제외하면 이 시트를 제가 폴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어떠신가요? 공간감이 마치 SUV처럼 공간감이 마련된 것이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트렁크의 하부에도 심지어는 수납 공간이 더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덮개 쪽을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넓은 공간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짐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 있겠는데요. 인상적으로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박 헐.
기아의 소울 부스터 모델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최대 출력은 204 나오고요. 또 최대 토크는 27 나오는 모델입니다. 연비는 18인치 휠 기준으로 했을 때 12.2km가 나오는데 이전 모델에서 10.8km였던 걸 생각하면 약간 향상되었죠. 가격 정보는 제가 이렇게 지금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더하면 2,000만 원대로 넘어가는 차량이죠.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모델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박스카의 그 새롭고 신선한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는 다르게 의외의 실용적인 공간감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차량이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댓글로 차량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차량으로 찾아올게요. 안녕!